안녕하세요. 테스나라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00페이지에 127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27번. 저 면접 일선은 이입선에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가. 자, 여기에서 저압 연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5m 이상의 도로폭. 그죠? 도로폭이 5m 넘으면 얘를 횡단할 수 없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 연접 임선은 100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뭐예요? 옥내를 관통할 수 없다. 그죠? 얘네 다 뭐예요? 금지잖아요. 그죠? 그죠? 요 내용. 그래서 답은 100m 이렇게 되겠죠? 자, 128번. 1호사 가공전선으로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에 특고와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기면 몇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가. 이건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얘가 100kV 이하에서는 얘가 몇 초예요? 2초 이내에 차단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100kV를 초과하게 되면 얘를 1초 이내에 얘를 어떻게 전로로부터 차단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호사는 100km를 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1초 이내에 얘를 차단해줘야 되겠죠. 자, 129번. 자, 사용전압이 17,000, 17만, 그러니까 170kV라는 얘기죠. 문제에서. 170kV 이하인 특고와 가공전선을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지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예요? 목주잖아요. 목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고압에서 목주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시가지에서. 답은 목주가 되겠죠. 자, 130번. 사용전압이 60kV인 60kV인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완주, 지주, 지선 사이 이격거리는 몇 cm가 돼야 되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얘가 22.9kV면 뭐라고 했어요? 얘가 20cm라고 했고, 얘가 66kV면 얘가 40cm라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54kg였으면 얘가 몇 cm라고 했어요? 90cm라고 했었죠? 근데 얘가 60kg니까 이거에 해당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40cm가 되겠죠.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31번. 자, 양쪽 지짐을 비종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로의 특고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양쪽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되는 것은 이거 뭐예요? 장경관이잖아요. 그죠? 장경관 뭐 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장형을 쓴다라고 했죠. 그죠? 답은 가번의 내장형이 되겠다. 132번. 특고와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비종철조 또는 각도형은 전선로 중에 최소 몇 도를 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인가 보여요. 각도형과 직선형에 나누는 게 뭐예요? 3도죠. 그죠? 3도. 답은 가번이 되겠죠. 자, 133번. 자, 옥내에 시설하는 관동해를 사용되는 1000V를 넘는 방정관에 네온 방정관 등을 사용하여 관동해를 배서는 애자 사용 공사에 시설하는 경우 다음 설비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가번 보면 전선은 네온 전선이니까 맞죠? 그죠? 네온 전선 맞고요. 네온 방정관이니까. 나번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6cm 맞고요. 전선의 지지점 간거리 1m 얘도 맞는 얘기예요. 라번에 보시면 전선은 조형제 앞면 또는 위쪽에 붙일 것 이게 아니라 옆면 또는 아랫면에 붙일 것 이렇게 돼야 돼요. 답은 라번이 맞는 거예요. 라번이 틀린 거예요. 라번이 틀린 거다. 옆면 또는 아랫면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겠죠. 134번. 특고와 가공전선로 중에 지지물의 직선형 철탑을 연속해서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서 몇 기마다 내자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하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한 기를 시설해야 되는가? 뭐예요? 10기마다라고 했죠. 보강형은 10기고, 내장형은 10기고, 보강형은 5기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10기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41번. 우리 페이지 103페이지에 보면 41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41번 뭐라고 되어 있냐?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접근 또는 교차 이렇게 있어요. 우리 특고압과 삭도. 여기서 삭도가 뭐라고 했어요? 케이블카 같은 거라겠죠. 케이블카. 우리가 케이블카를 삭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특고압과 삭도 간의 어떠한 관계를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삭도가 얘가 만약에 1차 접근 상태로 되어 있다. 1차
접근 상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접근 상태로 돼 있을 때. 자,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1차 접근 상태로 돼 있으면 얘는 3종 특고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되고, 얘가 2차 접근 상태로 돼 있으면 얘는 2종 특고보를 해줘야 돼요. 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격거리 보도록 하죠. 이격거리. 자, 이격거리에서 보시면 표준은 얘가 35km 이하에서 그대로 2m, 1m, 0.5m. 얘가 특고압이 일반 전선을 썼다. 얘는 절연 전선을 썼다. 얘는 케이블을 썼다라고 했을 때 2m, 1m, 0.5m가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자, 35kV 초과, 그러니까 60kV 이하에서는 얘는 무조건 2m를 이격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kV 초과에서는 얘가 2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이렇게 되겠다. 그죠? 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격거리 요거에 대해서 특별과학과 sak도의 관계에서 이격거리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 자, 여기 특고압과 우리 저압 간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죠? 저압과의 접근 또는 교차에 대해서 보자 이거예요. 자, 보안공사에서 보시면 얘도 똑같아요. 1차 접근 상태, 그 다음에 얘가 2차 접근 상태로 되어 있을 때 얘는 3종 특고보를 해야 되고, 특별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되고, 2차 접근 상태에 있을 때 얘는 2종 특고보, 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격거리 얘도 나오네요. 그죠? 자, 이격거리 얘가 60kV 이하에서는 얘도 똑같이 2m를 띄워주셔야 되고, 얘가 60kV를 초과한다 라고 하면 얘도 2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고압과 또 저압과의 관계 기억을 해두셔라. 넘어가 보셔서 43번에 보시면, 자, 특고압과 가공전선로. 자, 이때 보자 이거. 자, 볼게요. 자,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접근 상태로 시설된 경우에 교차되는 경우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특고압과 뭐와의 관계예요? 또 다른 특고압과의 얘기를 해보자 이거.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경우에 얘는 무조건 뭘 하라? 3종 특고보를 해라. 이죠? 특별고압 보안공사를 해라. 이제 특고압과 특고압이 같이 이제 교차 또는 접근하고 있을 때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를 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때 여기서 또 이격거리 나와야 되겠죠? 자, 이격거리 보시면 여기에서 얘가 35kV 이하인 경우에는 얘가 0.5m를 이격시키고요. 얘가 60kV 이하일 때는 서로 2m를 띄우고, 여기 똑같이 60kV를 초과하게 되면 얘가 2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 대부분 다 뭐예요? 단수 곱하기 0.12를 하고 있죠. 언제? 60kV를 넘을 때 41, 42, 4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답원에 보면 자, 답원에 보시면 얘가 특고압끼리에 뭐가 돼 있어요?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뭐랑 같아요? sak도랑 내용이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ak도랑 내용이 같기 때문에 2m, 1m, 0.5m. 그 다음에 60kV를 초과, 60kV 이하에서는 얘가 2m가 되고요. 60kV 초과되면 얘도 똑같이 2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원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44번 보도록 하죠. 자,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 특고압이랑 뭐랑?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보자 이거예요. 자, 볼게요. 자, 35kV 이하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자, 고압전원전선을 사용한 특고압 가공전선은 식물과 이격거리 얼마? 0.5m. 그죠? 식물과 이격거리를 50cm 이상 띄워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얘는 뭐예요? 절연전선을 쓴 거고 고압 절연전선을 쓴 거고 얘가 절연전선이 아닌 케이블을 썼다라고 하면은 바람에 의해서 얘가 접촉되지 않을 정도를 사용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고압 절연전선에서만 여러분들이 0.5고 나머지 뭐 특고압 절연전선이라든가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는 식물과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렸을 때 전선과 닿지 않을 정도만 이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하면 얘가 뭐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얘도 0.12가 되죠. 이것도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가 이격거리를 할 때 다 했던 내용인데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라. 자, 45번 보도록 하죠. 자, 25k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시설. 얘가 25kV 이하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가번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의 중성선 및 다중접지 및 중성선의 시설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다중접지한 중성선은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값을 준해 시설해야 되고요. 접지선, 자 여기에서 접지선 뭐 써라는 얘기 6스퀘어 이상을 써라 이런 얘기죠. 6스퀘어 접지선 25kV 이하에서 접지선은 6스퀘어 이상을 써라. 자, 그 다음에 접지 공사 시 접지하고 상호간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300m 이하. 접지선 간의 거리가 얘가 300m 이하마다 하나씩 해줘라 이런 얘기죠. 300m 이하일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했을 경우 각 접지점의 대지저항치가 1km마다 중성과 대지가의 합성전기저항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분리를 했을 때 분리 시 중성선과 우리가 공통접지인데 이제 분리가 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대지다 이거 대지.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접지를 우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이런 다중접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쵸? 다중접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와 얘와의 이격거리를 300m 이하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하로 하라.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얘를 300m 이하로 하고, 그죠? 여기에 있는 전선 굵기가 6스퀘어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를 분리했다 이거. 얘를 이쪽에서 분리했을 때 여기에 이 접지 저항값이 얼마가 되느냐, 얘가 300옴 이하가 돼야 된다 이거. 책에도 나와 있는 게 15kV 이하에서는 300옴 이하고 25kV 이하에 대해서는 얘가 150옴 이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얘랑 이쪽을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이 점과 여기 간의 접지 저항 값이, 자, 그때 1km마다 당은 얘가 30옴, 그 다음에 15옴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옴 또는 30옴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읽어볼게요. 사용전압이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중성선 다중접지식 경우에 전로 지락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대해서 하나다 이거예요. 그때 경관이 몇 미터로 했어요? 100, 200, 40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중요한 건 얘가 뭐예요? 15kV 초과 25kV 이하에서 얘가 뭐야? 지락 사고 시 몇 초? 2초 이내에 얘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을 때, 그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2초다 2초. 지락 사고 시 2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 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경관을 100m, 200m, 400m 할 때 종류별로 A종, B종, 철탑을 봤을 때 우리 100m, 200m, 400m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10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 표는 앞전에서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4번 보시면 바로 4번에 뭐가 되어 있냐면 특과 가공전선로의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얘가 얼마? 1.5m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번 볼게요. 다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에서 특고압과 그 다음에 저압이나 고압의 병가식, 이것도 우리가 앞전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일반을 썼을 때에는 얘가 1m 이상을 이격을 해야 되고, 얘가 어떠한 케이블이나 절연전선을 썼다라고 하면 얘가 0.5m 이상 이격을 시켜야 된다. 저압이나 고압 전선과 이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107페이지에 135번부터 문제를 보죠. 특과 가공전선로의 삭도와 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에 특과 가공전선로는 어떠한 보험공사 해야 되는가? 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차 접근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1차면 3종이고 2차면 뭐라고 했어요? 2종이라고 했죠. 그죠? 2종 특고보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답은 다번에 2종 특고보가 되겠네요. 자, 136번. 자, 특과학 절연전선을 그러니까 절연전선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죠. 그때 22.9kV의 가공전선과 안테나와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단 중성성 다중접지로 전류 지락이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전류로부터 차단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몇 미터 했어요 아까? 여기에서 1.5m라고 했잖아요. 답이 1.5m잖아요. 22.9가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죠. 그 다음에 얘가 2초 이내에 전류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몇 미터? 1.5m가 되겠더라. 자, 137번. 자, 특과 가공전선을 시설하는 중성성 다중접지의 경우 각각 접지한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로를 따라 몇 미터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몇 미터라고 했어요, 얘가? 300m 이하마다 접지선을 해줘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108페이지에 46번 보도록 할게요. 자, 46번에 보면 지중전선로라고 나와있어요. 자, 우리가 앞전에서 한 거는 다 뭐야? 가공전선로를 얘기했던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지중전선로, 땅으로 가는 전선로를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중전선로의 종류는 뭐가 있냐? 직매식. 두 번째 관로식. 세 번째 암거식.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직매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땅을 파요. 땅을 파서 이런 콘크리트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케이블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흙으로 다시 감싸는 거예요. 뭐예요? 직접 매설을 한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중 전선로는 무조건 뭘 쓰냐? 얘는 무조건 케이블이에요. 네, 뭐 절연전선, 뭐 고압, 뭐 특고압, 절연전선 못 써요. 무조건 땅으로 가는 전선은 다 뭘 써야 된다? 케이블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직매식 같은 경우에 땅을 파고 직접 매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이 있고 여기에 이러한 또 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열이 된 거. 그때 얘가 뭐냐면 얘가 맨홀이라는 거예요. 맨홀. 맨홀을 이용해서 관을 써서 하는 게 우리가 관로식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거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에 얘를 암거식을 다른 말로 터널식이라고 해요. 또는 공동구식. 이런 말로도 우리가 쓴다 이거예요. 그때 이 암거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계획도시를 할 때, 세종시 계획도시잖아요. 그죠? 그런 데를 할 때 처음부터 이러한 터널을 만들어서 여기에 뭐 수도관, 그 다음에 뭐 가스관, 뭐 유류관, 뭐 전력선, 통신, 뭐 이런 게 한꺼번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암거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매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매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에서는 얘는 직접 매설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 하중, 이 부분이 흙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하중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때
하중이 없다라고 하면 얘는 0.6m 이상 깊게 박아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0.6m고 하중이 있다. 하중이 없을 때는 0.6m 하중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1.2m 이상 깊게 묻어야 돼요. 직매식에서. 그 다음에 관로식에서는 얘 맨홀이잖아요. 그죠? 맨홀이기 때문에 얘 면적, 얘 부피 1 세제곱센티미터를 얘가 초과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 얘가 환풍장치를 해야 돼요. 환풍기. 그러니까 뭐 가스가 차기 때문에 1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뭘 써야 된다? 환풍장치를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조명장치 필요 없어요. 이 맨홀에다 조명장치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매식에서는 하중이 없으면 0.6m 깊게 묻어야 되고 하중이 있다라고 하면 1.2m 깊게 묻어야 된다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고 관로식 같은 경우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 맨홀의 크기가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뭐를 환풍장치를 해야 되고 조명장치는 맨홀에는 절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46번, 그 다음에 47번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48번 보도록 하죠. 자, 48번에 보시면 케이블 가압장치 보세요. 케이블. 자, 케이블 가압장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중해에서 사용되는 전선은 다 뭘 쓴다고 했어요? 케이블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전선에 케이블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요? 열이 생기죠? 열이 발생을 할 거다. 그러면 이 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냉각을 시켜야 돼요. 그때 냉각을 시키는 게 이 케이블에 뭐를? 가스를 밀봉해서 어떻게 하냐? 냉각을 시키는 가스를 이용한다. 그럼 가스는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밀봉을 한다. 그건 뭐가 있어요? 압력이 있겠죠. 그죠? 가스에 대한 압력을 어떻게 있겠다 이거예요. 그 압력을 어떻게 밀봉해서 이제 가스를 이제 채워놓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스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밀폐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 밀폐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얘에 대한 뭐를 압력 시험을 한다 이거예요. 압력 시험을 할 때 자 1.5배의 수압 또는 1.25배의 기압에 얘가 어떻게 돼? 견뎌야 된다 이거예요. 이 밀폐 구조가 된 게 1.5배의 수압을 가했을 때 얘가 견뎌야 되고 1.25배의 기압을 가했을 때 얘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얘가 얼마만큼 10분간 가했을 때 견뎌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겠습니다. 자, 49번 페이지는 109페이지죠. 109페이지에 보시면 자, 지중전선의 피복 금속체 접치. 지중전선의 금속체 접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 얘는 여기서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제 3종 접지 공사한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50번 보시면 자, 50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를 할 때, 즉 지중전선로와 뭐와 약전류전선로와의 교차 또는 접근했을 때 이격거리가 얼만큼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저압 고압에서는 저압이나 고압에서는 얘가 몇 미터? 0.3m를 해야 되고 특고압에서는 얘가 0.6m를 이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독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독성을 하고 있을 때는 그때 특고압에서는 얘가 1m를 이격을 시켜야 되고 얘가 만약에 다중접지 방식이다 그럼 얘는 0.5m를 이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10페이지의 문제 138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읽어볼게요. 자, 다음 중 지중전선로의 전선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지중은 다 무조건 뭐라고 했죠? 케이블을 쓴다고 했죠. 답은 무조건 케이블이 되겠네요. 그죠? 케이블. 139번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게 뭐냐 이거죠. 자, 가번.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관로식, 암고식 또는 직매식에 의해서 시설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답은 가번이 옳은 게 되겠네. 틀린 거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나번.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관로식, 암고식 또는 직매식에 의해 시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절연전선이 아니라 뭘? 케이블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내화성이 있는 비닐관에 인입하여 시설한다. 비닐관이 아니라 뭐예요? 관로식 또는 직매식 또는 암고식에 의할 수 있는 거죠. 자, 라번. 전선은 뭐예요?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답은 가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더라. 그죠? 자, 140번 보죠. 지중선로를 직접 매서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차량 등 중력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하중을 받는 장소는 몇 미터예요? 1.2m고 하중이 없는 장소는 0.6m죠. 그러니까 답은 1.2m.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1.2m가 되겠죠. 41번. 지중전선로의 시설 방식이 아닌 것은 뭐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 이런 거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압착식 이런 거는 없죠. 답은 되겠다. 142번. 지중전선로의 전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이네요. 그죠? 자, 143번. 지중전선로의 직매식에 의해 시설할 때 중력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전선을 경고한 트러프 기타 방어에 넣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되겠어요. 콤바인 덕트 케이블. 우리 책에 여기 나와 있어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은 우리가 트러프 속에 넣지 않고 직접 땅 속에다가 매설할 수 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144번. 지중전선로에 있어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지중함의 크기는 몇 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스 방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해야 되는가? 얼마? 1 세제곱미터 매놀에서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145번. 다음 중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에 관한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도록 하죠. 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 압력에 견디는 구조여야 된다. 나번,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다번,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차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맞는 얘기죠. 라번, 조명 및 세척기 가능한 적당한 장치를 해야 된다. 우리 조명 없어도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그죠? 답은 라번이 틀린 게 되겠죠. 자, 146번. 과한 암과 기타 지중전선에 넣는 방호장치 금속재 부분에 금속재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재 시사용하는 접지공사의 종류는 우리가 지중에서 금속재 몇 종? 3종이라고 되어 있죠. 답은 제3종 접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13페이지를 보죠. 자, 113페이지 51번 보도록 할게요. 자, 51번은 이제 뭐에 대한 거냐? 터널 안에 이제 공사를 한다, 이거 터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있죠. 뭐 기차가 다니는 터널도 있고, 차량이 다니는 터널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터널도 있겠다. 자, 그때 가번에 보시면 이 터널도, 철도나, 도로. 철도나 도로. 즉, 차만 다닐 수 있는 터널 또는 기차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도로에서 얘 뭐가 있어야 돼요? 조명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터널 안에서 어떤 전기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있더라. 저압에서는 저압에서 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가 뭐 합성수지, 그 다음에 금속관,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 그 다음에 애자공사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또는 케이블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 저압에서는 저압 터널 안에서 공사를 할 때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가요전선관 공사, 애자공사, 케이블 공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고압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가 뭘 할 수 있느냐? 케이블 또는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다. 그때 이 저압에서의 전선 굵기는 얘가 2.6mm 이상이어야 되고, 고압 같은 경우에서는 4mm 이상만 우리가 전선을 쓸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애자 사용 공사를 했을 때 우리가 뭐가 철도가 다니면 뭐가 있어요? 레일 있죠, 레일. 레일 위에 뭐 2.5m 이상 어떻게 돼요? 위에서 전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에서는 고압에서는 몇 미터? 3m 이상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로 두 번째 보시면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전선은 케이블 공사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번은 이제 도로 철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 나는 사람, 그죠? 사람이 다닌다 이거예요. 이 터널로. 그때 이 사람이 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압 전선은 차량 전용 터널 공사 방법과 똑같다. 얘는 저압은 똑같다 이거예요. 자, 2번 고압 전선은 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다. 이쪽에서는 자, 우리가 차량 철도가 다니는 데는 케이블, 애자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는 뭐만? 케이블만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고 전선을 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은 사람이 다니는 데서는 특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겠습니다. 자, 52번. 수상전선로 볼게요. 자, 수상전선로라고 하는 거는 물 위에 있는 전선로더라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자, 이 부분이 이제 물이에요, 물. 뭐, 물이라고 하면 뭐, 강도 있을 거고, 많이 있겠죠. 여기를 지면 땅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압에서는 우리가 이제 물 위에 있는 이제 전선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전선로가 있을 때, 물 위에, 수상에서는, 자, 물 위에서의 저압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종류의 케이블이 뭐가 있느냐? 3종, 4종 캡타이어. 3종 또는 4종, 캡타이어 케이블. 그 다음에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 이걸 쓸 수가 있고요. 고압에서는 뭘 쓸 수 있느냐? 얘는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상전선로에서는 저압에서는 쓸 수 있는 게 3종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쓸 수 있고요. 고압에서는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을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지점 간거리를 보시면, 자, 물 위에서 이러한 지지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땅 위에도 이런 지지물이 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물 위에 있는 지지물 같은 경우 얘는 4m 이상 이격을 시켜야 되고요. 땅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얘는 5m 이상 땅으로부터 거리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압에서 4m고 고압에서는 5m예요. 책에 나와 있죠? 자, 53번. 물 및 전선로가, 물속으로 전선로가 지나간다 이런 얘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가번. 저고압 수저 전선로는 전선에 수저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에 경관관에 넣어서 한다. 이렇게 되죠. 수저에서는 수저 케이블을 사용한다라는 말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특고 수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얘도 특고 수저용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54번. 자, 54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제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교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교량이 뭐예요? 교량. 물 위에 있는 강을 지나가는 다리. 이거 교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를 보자 이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하죠. 자,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건 다음에 의해서 전선 높이를 교량면 높이 5m. 얘는 교량면이 5m 이상에서 우리가 전선을 시설할 수 있고요. 자, 전선은 케이블 위에는 인장 강도, 인장 강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2.30, 그죠? 2.30kN에 전선 굵기 2.6mm 이상의 뭘 써야 돼요? 경동선 또는 절연전선을 써줘야 돼요. 교량에서. 자, 그 다음에 전선과 조형제 이격거리.
교량과의 이격거리가 얼마? 30cm 이상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에는 조형제의 경과하게 붙인 완급류의 전연성, 난연성, 내수성, 애자로 지지하니까 애자로 지지하라 이런 얘기고 4번에 보면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조형제에 관해 이격거리 몇 cm? 얘는 15cm더라 이거. 언제? 케이블일 때. 자,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 교량 위에 5m 이상의 전선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자강도 2.30kN에 2.6mm 이상의 경동선 또는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량과 이 전선로의 이격거리 30cm인데 얘가 만약 케이블을 쓰면 15cm를 이격시켜주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페이지 115페이지에 147번 보도록 하죠.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교류 220V. 자, 교류 220V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압이란 얘기죠, 저압. 저압을 배선의 예자 사용공사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은 노면상 몇 미터 이상 높이에 시설해야 되는가? 몇 미터예요? 2.5미터죠. 그러니까 고압에서는 3미터고 저압에서는 2.5m였잖아요. 그죠? 답은 2.5m가 되겠죠. 자, 148번. 자, 다음 중 터널 안에 전선로 시설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저압 전선은 지름 2.6mm 경동선에 절연 전선을 사용하였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더라. 자, 나번 보도록 하죠. 고압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 합성수지관 공사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고압에서는 터널 안에서 고압은 뭐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케이블 공사 또는 애자 사용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틀린 게 되겠고 답은 저압 전선은 애자 사용 공사에 시설하고 이를 레이면상 또는 노면상 2.5m의 높이에서 시설하였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라번 고압 전선을 금속관 공사에 시설하고 이를 레이면상 또는 노면상의 몇 미터예요? 얘는 3m잖아요. 고압에서는. 저압에서는 2.5m고 고압에서는 3m죠. 그 답은 가번이 맞는 게 되겠죠. 149번.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 도의 전용 터널 안에 터널 내 전선로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저압 전선은 지름 몇 미터?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고압은 4mm고 저압은 2.6mm잖아요. 그죠? 답은 가번이 틀린 거죠. 나머지 읽어볼까요? 고압 전선은 케이블 공사를 했다. 맞죠? 고압은 케이블 공사 또는 애자 사용 공사라고 되어 있고요. 답은 저압 전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 이를 궤조면상 또는 노면상 2.5m 이상 맞는 얘기죠. 라번 저압 전선은 가열전선 공사에 시설하였다. 저압은 뭐 있어요? 애자, 가열전선관, 금속관, 케이블,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이런 게 된다라고 했죠. 답은 가번이 맞겠네요. 그죠? 자, 150번. 수상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알맞은 것은 자, 가번부터 읽어보죠. 가번.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3종 캡타이브 케이블을 사용했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상전선로에서 고압에서 뭐래요? 고압용 캡타이브 케이블을 써야 되겠죠? 틀린 거 가번 틀렸고요. 나번.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속하는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높이물에 지지해야 된다. 지상에서는 5m. 수상에서는 뭐예요? 저압이면 4m, 고압이면 5m죠. 그죠? 답은 읽어볼게요.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속하는 경우 접속선 수면상에 있는 경우에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5m 이상의 높이 지지물에 견고하게 붙인다. 맞는 얘기죠? 고압이면 5m, 저압이면 4m. 자, 라번. 고압 수상전선로에 지략이 생길 때 대비하여 전로를 뭐예요? 수동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동 차단이 되겠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전기는 수동 차단이 아니냐 뭐예요? 다 자동 차단이죠. 라번도 틀린 얘기예요. 맞는 거는 다번이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6페이지까지 해서 문제를 풀었고 다음 시간에는 4장에서 이제 전력보안 통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